매서운 추위도 비껴간다는 해남의 작은 마을. 그래서 이곳엔 한겨울에도 푸른 농작물들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엔 겨울이 제일 바쁘다는 부부가 있다. 1년 내내 배추 농사에만 푹 빠져 사는 천생 농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배추 부부라고 부른다. 제일 먼저 여기를 따고, 네. 그다음에 여기 따고, 이게 한 줄 따서 터치해서 이리로 넘기고, 나는 뼈를 이렇게 저렇게 넘긴다고. 무슨 여기 가지? 오케이? 시작. 오늘도 배추밭을 호령하는 건 남편. 사실 두 사람은 4년 전 이곳 해남으로 귀농을 했다. 시골 출신인 남편과는 달리 서울 토박이었던 아내는 여전히 농사일에 고전 중이다. 벌써 3년째 농사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 이런 아내만 보면 남편은 답답하다. 간단해 봐봐. 부위를 딱 제끼잖아. 떨치면서 이 부위를 갖다가 여기 탁 치면 돼. 여기 치지 말고 여기를요. 깨끗하게 따지잖아요. 자, 손목이 안 된다고. 이게 딱 할 때 이빨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걸 딱 제끼면서 칼로 딱 제끼면 돼 이렇게. 그냥 이게 딱 보이잖아. 저기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 갖다 이렇게. 얼마 좋냐. 이게 간단한 걸 이거 못해. 미쳐보겠네. 간단하지가 않다고. 이거 안 된다. 아이, 농사가 이게 딱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제 몇 년 지나면 좀 익숙해지겠죠? 사실 이곳은 남편이 나고 자란 고향이다. 처음 귀농을 생각하면서 어디서 시작할지 고민도 많았지만 농사를 짓기엔 역시 고향만한 곳이 없다. 기후 토질도 좋지만 해풍 맞고 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 해안가잖아요. 제일 좋은 데가 1km에서 2km 떠 있는데 해풍을 맞는 것이 최고 좋답니다. 우리말 조건이 딱 그 조건이거든요. 배추가 참, 배추 꽃이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정말 이쁘잖아요. 이거를요, 이렇게 보면 덜 이뻐요. 이렇게 딱 쥐고 보면요, 멀리서 보면요, 꽃처럼 정말 이뻐 보여요. 배추꽃. 아니, 나는 정말로 예쁘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사실 정말 이뻐요. 이 꽃이 장미꽃 딱 얼르는 꽃처럼 참 이뻐요. 이렇게 두꺼잖아요. 가면 이렇게 두꺼우면 쪄서 딱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남들은 못 느끼더라고. 그래서 배추 맛이나 한번 보자. 저기 마. 맛 한번 보면 되죠. 남편의 열렬한 사랑으로 키운 배추는 과연 어떨까? 노랗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추가 돼야 돼 사실은. 배추 속은 남편의 정성으로 이미 꽉 찼다. 아삭하고 달큰한 맛.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많아. 잘 자란 배추를 볼 때마다 남편은 그랬어. 마냥 행복하다. 어메. 여보, 배추 생각하듯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배추는 내가 손이 간 만큼 이것은 그의 대가를 갖다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대가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왠지 그렇게 배추는- 들리는데. 꼭 그렇게 삐딱을 듣지 말고 배추는 너랑 한 만큼 그게 대가가 오는데 잎이 커지고 좋게 크고 병 없이 잘 크는데 우리 주영이 엄마는 집사람은 했던 말 또 하게 맹고 했던 말 또 하면 잔소리를 하게 맹그래요. 당신이 배추만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우 다리 저려. 내가 한번 지시해 놓은 것은 아이고 다리 저려. 해나만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배추하고 당신하고 따진다면은 당신은 100점짜리고 배추는 그 밑에 99점짜리예요. 잔소리 해도. 네, 고맙습니다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날아드는 남편의 잔소리. 이번엔 배추를 쌓아놓은 방향이 문제다. 봐봐. 내가 잔소리 안 하게 생겼는가. 왜? 당신 나한테 못다 더 했지. 내가 봐봐. 이 차는 어떻게 가겠어? 이 물건 이 차가 일로 들어오면 같이 가야 되잖아. 이 물건 방향을 이렇게 놔야지. 내가 그럼 어디다 가르쳤잖아. 놨더라고? 여기는 어차피 차가 일로 들어가잖아. 차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물건이 이 차도 실어야잖아. 하나만 알아먹어야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개, 세 개를 알아먹어야 된다. 항상 이야기하잖아. 이건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가르쳐줘. 그렇게 꼭 시켰다 해서. 남편의 잔소리 앞에선 아내는 언제나 속수무책. 이럴 땐 호랑이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 어차피 차가 일로 들어오니까 다 이쪽 방향으로 해. 그 한 줄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잔소리 많이 해. 그러세요? 예.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성격이 저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차분한 거 이런 걸 하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때 무조건 끝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 뭘 하면은 정확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저는 또 반대 성격이라서 그거 맞추는 거가 조금 이제 힘들죠. 너무 깔끔해서. 머리 아파.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보다 1년 늦게 귀농한 아내. 아내도 얼른 농사일에 적응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인가. 더 빨리. 빨리. 빨리 생겼다. 빨리 안 돼요. 쏘리. 아내보다 먼저 내려와서 귀농 교육을 받고 미리 배추 농사를 준비해온 남편.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남편은 올해로 4번의 배추 농사를 모두 성공시켰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듣기 싫은 잔소리도 아내는 그저 순순히 따를 수밖에. 부부의 배추는 밭 근처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 남편이 향하는 것은 입구와 반대 방향. 먼저 들어갔던 아내도 불려 나온다. 맨날 이야기를 잊어먹냐? 신경 써야? 응? 자꾸 가지, 혹은, 귀찮아도 잔소리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 남편이 작업장에 올 때마다 유별나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부가 배추 농사를 짓는 건 바로 김장용 절임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곳에서 절임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김장이 몰리는 11월과 12월이 제일 바쁜 시기. 다행히 남편의 2 조카들이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있다. 그래도 조카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바쁠 때, 그래도 군대 제대해갖고, 내년에 또 군대 하나 제대하는 거 있거든요. 내년에 또 시키면 가야 진짜. 작년에 드러나야 돼요. 겹치면은 내가 진짜, 니도 손해, 나도 손해, 다 손해 냈잖아. 니들이 나 없으니까 요거를 몰라 걱정했구만. 왜 생각 안 하는 짓거리 왜? 하지만 고마운 조카들에게도 잔소리는 피해가지 않는다. 정훈아, 네가 올렸냐? 이 배추 여기다가? 내가 이 새끼야 사이다 올리나 하더냐? 이거 진짜 이 배추 잘라진 건데. 하루에 한 열 몇 번? 기본이 10몇 번? 일 하나를 해도 욕을 많이 먹죠. 빨리 쳐. 빗자루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예. 누가 썼어? 내 제자리 한번 갖다 놓았잖아. 작업장에 오면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이 없다. 눈에 보이는 건 바로바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환경은 깨끗해야죠. 내가 못 봐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여주로에 막 지저분하면은 내 성격에 내가 못 참아요. 절임 배추는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판매되는데 처음엔 주문을 받고 배송을 보내는 방법도 전혀 몰랐다. 이 송장을 또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방지하려고 작년에 제가 좀 그걸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택배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고 없으려고 지금 열심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남편 광수 씨에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고향에서 바다 양식을 하는 후배들인데 올 때마다 챙겨오는 건 바로 깨끗한 바닷물.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는 광수 씨를 위해 매번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친구는 낙지를 판매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있으니까 낙지 같은 거 소개시켜주고 또 이 친구는 또 나 절임이나 뭐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상조상부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시골 사는 게 뭐 정으로 사는 거니까 바빠도 들리고 안 바빠도 들리고 그러죠. 수고했다. 이런 게 푸근한 고향 인심 아닌가. 그런데 바닷물도 그냥 쓸 순 없다. 해남 소금 진짜 좋아요. 이 소금이요. 굵기가 딱 이정도 맛이 좋거든요. 이 소금이 먹어보면은 짜지가 않아요. 소금이. 간수가 많이 빠져. 3년 된 소금이기 때문에. 남편은 바닷물에 소금을 넣어 염도를 맞추는데 이렇게 배추를 절이면 일반 소금물에 비해 간이 잘 배고 쓴맛이 거의 없다. 특히 남편이 신경 쓰는 건 짜지 않은 저염 배추. 바닷물 염도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6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도. 이게 맛을 보면 그 염도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뭐하기 내가 박사가 아닌데 알겠어. 근데 이제 하다 내가 이렇게 맛을 많이 보고 하니까
딱 입에 들어가면 아 짜다 싱겁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어보듯이. 빨간 거이 막 있을 때 너무 짜지겠죠. 많이 뜰수록 짠 거예요. 정말 맛만 보고 알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지금 5도, 6도, 딱 6도 맞죠? 바닷물과 소금을 섞어 염도를 맞추는 것도 저염으로 하는 대신 2번 절이는 것도 남편이 처음부터 고집하는 방법. 손이 많이 가고 힘은 배로 들지만 이렇게 해야 더 맛있고 아삭한 맛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500kg. 1,500kg. 오늘 적은 편입니다. 광수 씨가 절임 배추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입소문이 나고 단골들이 생기면서 김장철인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 오늘도 밤늦도록 작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면 녹초가 돼버리는 부부. 하지만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면 다시 기운이 난다. 부부가 귀농을 결심했을 때 아들과 딸은 고작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부부의 고민이 깊었지만 의외로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묵묵히 따라준 고마운 아이들이다. 내려오니까 어떤 거 같아? 더 좋은 거 같아? 좋아? 뭐가 좋은데? 여기는 애들도 적으니까 딴 서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친할 수 있고. 아니 그냥 아버지가 서울에 살 때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 오니까 덜 받은 것 같고. 군 제대 후 2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남편에겐 행복했던 기억이 많지 않다. 결혼 후 자동차 부품 영업 일을 했던 남편은 교통사고도 여러 번, 과로로 쓰러져 3일 만에 깨어난 적도 있다. 가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서울 토박이 아내의 마음도 움직였다. 겁이 났어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니까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랑은 맨날 아파가지고 누워서 골골대지. 일에 대해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다고 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서울서는 종합병원 있었어요. 종합병원. 혈압에 그 관련된 약을 7알을 먹었어요. 7알을. 그리고 그렇게 그 약을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였었어요. 쉬고 나서 한개월 만에 3알로 줄여버렸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남편은 건강도 행복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아내에게 귀농 생활은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남편을 따라 농부가 되면서 더 일찍 시작되는 하루. 매일 수십 통의 주문 전화를 아내 혼자 관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 네, 이모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가 봐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그 배추를 11박스를 보냈는데 그냥 저기 10박스 값만 보내시라고요. 제가 계산을 또 잘못 그 숫자를 잘못 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손님의 주문보다 한 상자를 더 보낸 아내. 그 택배비는 일이 바빠지면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난다. 결제 다 하긴 했냐? 아, 다 못했지. 다 못했어? 조금씩 하고 있지.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일일이 다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이럴 때마다 불안해진다. 아니 내가 확인하고 꼭 돈 입금되면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믿고 보내는 거지 뭐. 이번에도 봐봐. 안 되잖아. 세부이나 그런 현상 생기냐. 돈 믿고 보냈지만은 어쩌냐. 왜 돈도 안 보냈는데 돈 보냈냐고 막 뭐다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너한테. 왜 말을 안 듣고 꼭 그렇게 하라고 결정하고 입금 내가 확인하고 물건 보내라도 안 보내고 그래.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고 보내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까 믿게 보내가지고 한두 번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왜 하냐고.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됐잖아. 시간이 계속 바빠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입금할 시간이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었냐고. 너 어쨌든 보내지 말라고. 결제하지 안 되면은.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다고.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꼼꼼한 남편에게 아내의 실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속상한 건 아내도 마찬가지다. 너무 바빠서 생긴 실수인데 남편은 먼저 이해해주는 법이 없다.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입금하긴 안 한 게 제일 큰 문제긴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남편이 제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아침부터 기분이 상했지만 오늘도 줄줄이 아내를 기다리는 일들을 생각하면 서운해할 시간도 없다. 나 먼저 볼게. 매일 남편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내. 작업장에 가기 전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남편이 귀농을 결심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형님들 집에 계시다 홀로 고향에 내려오신 어머니. 마침 귀농을 하려던 차에 어머니까지 생각하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결정은 남편이 내렸지만 정작 어머니를 챙기는 건 아내의 일. 어머니도 잔소리꾼 아들보다 정 많은 며느리가 더 반갑다. 밥 안 모자랐어요? 안 먹이고 나 아직까지 먹겠다. 그럼 아직에 먹고 12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어머니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데 몸은 불편하셔도 늘 자식 걱정뿐이다. 오늘도 일하냐? 네, 오늘도 일해요. 앞으로도 일주일 남았어요. 해야지 먹고 살지. 빚좀 거짓말 하겠냐? 네, 잘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들러 식사를 챙기는 며느리. 함께 계시면 더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어머니의 생각은 자식들의 마음과 다르다. 내가 잡은 게 소매 자주 보지. 또 이제 무장 살아갈 줄 오지다 오짐도 저렇게 날 때가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불 켜놓고 저녁내 이렇게 써놓고 노래 틀어놓고 제일 들어서 누가 하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예. 밥만 앉혀놨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 집에 할머니도 오시면 어머니 좀 이쁘게 하고 있고요. 머리도 좀 빗질도 좀 하고 있고, 응? 옷에다 뭐 좀 묻히지 마시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머니 와가지고 좀 재밌게 놀지. 그런다고 옷 벗고 지금은 불 따숩게 주려고. 오시네. 놀러 오시네. 네, 오셨어요. 볼 때 이렇게 고생하시네. 어떤 것인게? 김치 조금 바꿨으니까 건절 담은 거 바꿨으니까. 그래, 김치 조금 깔아다길래 나 갖고 오서. 맨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따, 놀고 있긴게. 아이고 놀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아내가 그나마 안심을 하는 건 이렇게 어머니를 챙겨주시는 이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의 김치까지 늘 살뜰하게 챙기는 속 깊은 아내다. 오메. 나 김장 안 해도 찍었네. 진짜 안 해도 되겠네. 아야, 너. 알겠어. 어차피 밥 안 쳐놨으니까 김치 나눠서 같이 드세요. 왜 오냐? 저희 내려갈게요. 고생이 많아서 말없자간다. 그러니까 너밖에 아이고 어머니 조심하시라고요. 또 넘어지니까. 돈 벌려면 그래. 고생 안 하고 돈못 벌어. 너가 맨 미끄럽게 나가지 말아야겠어 내가. 저희 어머님 좀 잘 좀 봐주세요. 내가 안 자주 좀 바쁜게. 별로 안 쓰시고. 안 바쁜게. 너는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좀 노시고 도와준다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어쩔 해주세요. 없었다. 부탁드릴게요. 같이 먹으라고. 갈게요. 나잘 먹으려니 이거. 네. 조심해. 미끄러워. 너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 나가지 마시고 안 나가 방에 못 들어가 나가. 계셔요. 나갈 네. 필요가 없어. 가볼게요. 내가 그러지 안 바쁘면 갈게요. 혼자 무서운데. 가거라. 들어가세요 얼른. 응, 가. 걱정 마. 여가 있을게. 어머니를 아내에게 맡긴 광수 씨. 김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아짐, 강수요. 뭐 달라고 갖고야. 네, 너무나 고맙다. 잘 먹을란다. 어디다 죽고 살 고생하고. 네. 가요. 이어서 네, 가게. 키시야 빨리 들어가. 어서 가게 온다고. 네. 젊은이가 잘해. 클 때도 여기서 컸어. 그래 여기가 고향이야. 그래갖고 다시 서울서 살다가 여기 내려와서 저런 거 한테 잘해라. 처음 귀농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고향 어르신들. 초보 농사꾼에게 필요한 거라면 아낌없이 내준 고마운 분들이다.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배추 농사 지으려면. 이게 밥하고 갖고 왔어. 김장했어요. 예, 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물도 얻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큰 돈 바꿨습니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의 김치는 남편이 책임지고 있다. 시간마다 맞춰서 물 주고. 가족들보다 1년 먼저 내려와서 혼자 농사를 준비했던 남편.
가족들에겐 큰 소리를 치고 내려왔지만 처음 시작할 땐 너무나도 막막했다. 이 밭을 처음 시작했죠 제가. 그때 혼자 내려서 이게 할 때는 진짜 마니박 동아줄로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동아줄. 이 동아줄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니라 이런 많이 생각 들어요. 듣기 집단 애들한테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런 생각도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죠. 더 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듬직한 가장이 되고 싶은 남편. 남편의 목표는 하나뿐이다. 남편을 쫓아가느라 아내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 귀농을 하면서 아내는 예전보다 서너 배는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고충을 알아준 적이 없다. 남편에겐 오늘도 배추뿐이다. 오늘은 일을 일찍 끝내서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틀 전 절여놓은 배추 1,500포기를 배송하는 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기 때문에 힘들만도 한데 남편에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대충은 없다. 배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했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면 저것이 뭐요? 여기 가서 배추 모자라면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눈에서 보낼까지 안 되잖아요. 가만히 팽이 치고 저기 안 가야지. 이렇게 남겨진 배추들은 가족들의 김칫거리가 된다. 까다로운 남편의 기준을 통과한 배추들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 포장되기 전 남편의 검수는 필수다. 배추 이게 최고 잘 절여진 겁니다. 둥그렇게 굽어진 것이. 만약에 이렇게 딱 완전 붙어본 것은 너무 절여진 거. 방금 반달만으로 둥그렇게 접어진 것이 최고 아삭하고 맛있어요. 중국은 눈 맞고 소리 맞고 진짜 배추 살고 맛있어요. 눈 맞고 소리 맞고. 택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마음이 급해지는 남편. 이럴 때마다 남편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다. 바쁘지? 아유 바쁘죠. 아이 바빠? 별일 없죠?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부터 안 내야 되겠네. 이러고 잘하고 있으면 음악이 내려와. 그래도 어머니 형님 어머니는 일수에 훨씬 덜지. 별일은 없는데요. 잔소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하면 안 되고. 올해에도 약속을 지키신 형님과 형수님. 겨울마다 일손을 도운 지 벌써 4년째다. 잔소리 들으러 오셨네요? 잔소리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어야죠. 말 한마디만 삐딱 나오면 에이씨 우리 올라가려고 올라가 보자니까 뭐.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올라가라자고 그래도 안 올라갈 거다. 그냥 말만 그래요.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은 매년 12월이 되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오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일손을 돕고 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동생을 챙기는데 더 앞장서는 고마운 형님. 형수님도 이미 오래전 두 손을 들어버린 유별난 형제애다. 늘 그러세요. 오면은 제일 먼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려가지고 일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와서 작년에 진짜 일 시작하기 전부터 와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작은 주동님이 이번에 어깨 수술 하셔가지고 어깨 무리하면 안 되시는데 지금 와서 도와주시니까 미안하죠. 우리 형님도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두 분을 뵐 때마다 아내는 그저 고맙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말하면서 빨리빨리 일하시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쏟아지는 잔소리.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늘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늘로 안 해. 방금 해갖고 야 딱. 내가 배를 이렇게. 그래 나도 딱. 나봐 내 말 들어봐. 알았어. 모래를 빼면은 머리가 나와요. 자, 이거 머리를 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서 머리가 들어가서 빼기 했는데 다시 머리가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젖혀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가 펴져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이거 안 돼. 그냥 내이 공장에서 그냥 나 혼자. 알았어. 그냥 이거 풀어줘 있을게. 이럴 때마다 가운데에서 눈치가 보이는 건 아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그냥 혼자만 해도 될 건데 너무 똑같은 말 무리해서 하니까 옆에 듣기 좀 미안해. 혼자
나만 불하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 다 불하는 거야. 본인 마음이 급한데 급한 만큼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급한 만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는데 가시밭이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 길이면. 남편을 이해해주는 건 가족뿐이다. 그런데 남편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저거하고 이걸 섞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저놈을 여기까지 갖고 나는데 내가 차로 싣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차로. 아야 그때는 다 들어가본디야. 그 전에 내가 싣고 와. 한 200포, 300포기를 싣고 오니까. 배추를 어디에 절일지를 놓고 의견 충돌이 난 것인데 남편이 고집을 꺾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봤을 때 뒷일이 힘들다는 얘기. 저기다 꺾는 때 너무 여기다 꺾는 더 힘들죠. 2번 왔는데. 아이고 알았네. 알았어. 그렇게요. 그렇게. 하나들 해. 하나들. 그래, 하나들 해. 나도 몰라봐. 주문량이 많은 날엔 더 예민해지는 남편.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남편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이럴 땐 조용히 일만 하는 게 상책이다. 절인 배추는 받자마자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밀봉해서 포장되는데 꼼꼼한 마무리도 역시 잔소리꾼 남편답다. 오늘 배송될 물량만 150상자. 아내가 주문받은 물량대로 남편이 택배 송장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상자 수량을 확인하는 아내. 주문받은 양과 배송될 상자들의 개수가 맞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아내가 개수를 혼동해서 배송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한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돼? 나까지 헤매잖아, 나까지. 5개. 어? 뭐야? 빨리 하면 돼. 좀 모자라요? 아니 무까지 내가 포함을 했어. 무를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늦어지네, 또 늦어져. 정말로. 이게 근성이냐. 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여전히 모자란 수량. 분명 아내는 남편에게 150개의 송장을 줬는데 배추 상자는 5개가 모자라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작업장의 모든 시선이 부부에게로 향한다. 자기 내가 내장대로 준 거 붙였어? 큰 거? 뭐 큰 거? 그래. 숫자는 맞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실수를 했던 터라 남편은 더 짜증이 난다. 보통 절인 배추는 김장 날짜에 맞춰서 주문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안 되면 일이 커진다. 아내는 어떻게라도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미안, 쏘리. 알고 보니 남편의 실수. 아내가 수량에 맞게 준 송장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 베겠어. 미안해. 미안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도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못 찾았으면 지금 또 비상이야. 파밖에 없어요, 파에.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어쨌든 잘 찾았으면 좋겠다. 가족들 모두 10년 감수했다. 엉뚱한데 화를 낸 남편만 조금 민망할 뿐이다. 다행입니다, 진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배송될 물량이 모두 준비됐다. 부부의 절인 배추가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하루. 가족들은 배추를 수확하고 절이느라 며칠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했는데 힘들었던 기억도 트럭에 실어 함께 보낸다. 잘했습니다. 오늘도 별탈 없이 무사히 끝난 작업.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더 고마운 하루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 간다.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작업장에서 형님과 신경전을 벌인 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인데 일부러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남편. 지금껏 미안한 것도 고마운 것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전해볼 생각이다.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참 행복하게 지낸 거네. 작년에는 울고 불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다고 이제 이렇게 아직 젊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씻어서 막 넘기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내가 말도 그런데 어쨌든 죄송하죠 선생님.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뭐? 형님도 해놓고 불편했고 나도 진짜 거짓말이야. 아이고 그때 말로 다요.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매장을 함께 운영했던 두 사람. 사장인 형님이 동생을 챙기느라 직원들과 난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광수 씨는 형님을 돕기 위해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 결국 귀농을 결심했다. 형님 덕분에 12월에 가장 바쁜 시기를 무사히 넘긴 작업장. 김장철이 지나면서 작업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남은 주문량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이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5박스. 그런데 동생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 내 밑에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삶을 안 살 수도 있었죠.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내 동생인데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있겠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형 이해서 형 입장 이해서 저 그만둘랍니다 하고 자기 거 포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고맙죠. 그게 미안하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빚이라는 어떤 것을 동생한테 가졌다 할까. 그래서 내가 더 동생한테 애착을 한가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형님. 이제 마지막 택배 작업까지 모두 끝났다. 형님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광수 씨의 마음도 급해진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형과 형수를 위해 김장을 담아드리고 싶어서다. 봤어요? 몇 단 정도 필요하냐? 아무도 줘. 네, 5, 7개. 7개? 다 주세요. 다 줘. 아무도 좋고 돈은 할머니 농사지신데요? 예. 할머니 내가 일찍 끝내준 거 일. 네. 고생하시잖아요. 사투리 28,000원. 28,000원? 네. 그쵸, 4,000원. 7개. 네, 7개니까 4,7에 28, 28,000원. 이체는 주기 싫은 거구만. 김장김치야 나눠 먹는 게 제맛 아닌가. 재료부터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준비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김장하는 날 빠지면 서운한 것. 김장하니까 고기 삶아가지고 김치 제일 하나 맛있어요, 담그면 여기가. 같이 먹으려고요. 가자 빨리. 빨리 움직여. 마음이 바쁘네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매년 형제들이 모여 김장을 하긴 했지만 올해 형님과 형수에겐 뭔가 특별한 김치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광수 씨가 창고 깊숙한 곳에 3년이나 묵혀둔 비법 양념까지 꺼내오는데 바로 남편이 직접 담근 멸치젓이다. 진짜 잘 사갔어요. 이제 형수 계시잖아요. 형수도 좀 고생했으니까 싸서 보내고 우리 큰형도 몸이 아파서 못 오니까 큰형도 싸서 보내고 또 어머니도 드리고 이 고생한 조카들 또 고기 한 싸가지고 조카도 가거든요. 이걸로 지금까지 잔소리한 거 다 해결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새우를 많이 넣는다. 고마운 마음이야 남편 못지 않지만 김장도 초보인 아내. 어쩔 수 없이 형님과 함께 양념을 버무린다. 매워요. 양파가 너무 매운 것 같아. 눈물이 나네요, 저절로. 양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젓갈. 잘 삭은 젓갈은 비린 맛이 없고 구수한 감칠맛이 도는데 남편의 멸치젓은 진하고 깊은 맛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부부가 직접 농사지은 재료에 아내와 형님의 손맛까지 더해진 김장김치. 물 좀 더해요. 과연 맛은 어떨까? 자, 간 봐봐. 맞나? 간을 보는 건 역시 입맛 까다로운 광수 씨.
아니 안 짜. 이거 싱거우면 안 돼. 안 싱거 안 싱거. 남편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이제 김치를 버무리는 일만 남았다. 아삭한 김치에 진한 양념을 버무려서 완성되는 전라도식 김치. 형님과 형수님의 김치엔 특히 양념도 더 넉넉하게 정성을 들인다. 이런 날엔 돼지고기와 김치만으로도 풍성해진다. 오, 저 맛있게 생겼다. 이야, 이거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오늘 포시가 생겼구만.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준비해준 동생과 재수 씨의 마음이 더 고마운 형님. 네? 맛있네. 잘된 거 같아? 응. 잘 된 거 같아? 응. 다행이네. 오늘 맛있게 익었네. 연말에 또 하루의 피로가 다 갑니다. 내가 싸잖아. 내가 어제 보니까 고생했어. 오늘 소리 지르느라고. 우리 밥도 3천 안 원? 너무 안 예쁜가? 하지만 남편이 가장 미안한 사람은 따로 있다. 우리 형수가 진짜 고생 많았어. 아픈 몸에 한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형수.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맞네 형님 고마워라. 내가 고마워. 나도.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 이 자료로 다 용서를 바라는 거죠. 용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힘들게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형님이 돌아갈 시간. 다 끝나갔니? 아이고, 힘들었던 것도 이제 오늘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내일 가야 되는데 하여튼 눈물이 납니다. 고생했던 것은 되니까 뭐 잊을 수가 있는데 가면은 가면은 또 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지만 안타깝죠? 야, 강수야 이리 와봐라. 광수 씨도 이미 형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고생했다. 고생했고 내 동생이 그래서 아니라 참 잘하고 있다. 형이 건강해서 뭐 올해 도와주고 또 내년에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도와줄 때는 또 답답하잖아. 안 따라줘. 나보다 또 누구 형사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고 누구 형도 그 조금만 책으로 여기까지 가자면은 뭐지 어쩌지 그러잖아. 하나씩 내가 미안하지. 양보하고 어려서부터 가장 믿고 의지해온 아버지 같은 형님. 형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세월 앞에 약해지는 형님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도 무너진다. 너는 네 일이니까 잔소리 할 수밖에 없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잔소리가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로 온다면 조금 더 잔소리 고맙고. 아야, 작년에 비하면 무지하게 발전했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지는 형님. 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형님은 다시 내년을 기약한다. 형수님의 가는 길이 묵직하다. 유자는 다 끝나고. 낙지 잘생겼어. 응, 낙지 넣어놓으려고. 또 챙겨주네요 또. 고생했다고. 아유. 실을 데가 없어요. 차에 가득 실린 건 광수 씨의 마음. 고생 많이 했고 형님 조심 올라가시죠. 동생 한번 나눠 좀 마시오. 뭐 내년에 안 온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 분명히 내려가 될 거예요. 괜찮아. 작년에도 안 온다니까 내놨듯이. 고생했어. 올라가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 그거 나 끝까지 하시죠. 내년 가봐요. 그거 장난 못해. 네. 올게요. 네. 서로에 대한 걱정과 고마움을 뒤로하고 형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오늘따라 더 적막한 작업장. 광수 씨는 조용히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본다. 돌아보면 아내에게 참 못난 남편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시끌벅적하게 일하다가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허전한 기분. 밤늦게까지 작업장을 지키는 건 부부뿐이다. 오랜만에 둘이 하니 진척도 없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아내. 이럴 때만이라도 서로의 기분을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래 엄마. 사뿐하게 놀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말했냐. 살살 놓고 있다고. 사뿐하게. 살살 놓고 있다고요. 내가 당신 엉덩이 만지듯 그 사뿐하게 놀라고야. 살살 놓고 있다고요. 어메. 살살. 정말로. 자꾸 말하니까 그러잖아. 마늘하고 배추가 누가 좋아하냐면 배추 좋아해. 그러나 정말 진정이요? 진짜 배추 더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말하지. 그러나 내가 말을 듣잖아. 오늘 안 꽂아야겠다 배추. 그러세요. 정말. 속살 다 먹어네. 배추 속. 아직 마늘 속살은 다 못 봤는데 배추 속살은 다 먹어. 너무 좋네. 아내보다 배추가 더 좋다니 남편의 못 말리는 배추 사랑에 아내도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그때 여보세요? 엄마, 김장 언제 할 건데? 5박스 보내주면 돼?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잘하고 있어. 알았어. 끊어. 장모님이요? 엄마가 배추 좀 보내달라고. 보내줘야지. 돈 3만 원 더 받아라. 아내에겐 남편의 말이 그저 황당할 뿐이다. 아니, 엄마는 배추값 다 받을 거야? 그럼 다 받아야지. 배추 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응? 나는 우리 고객님과 통이라도 생각해. 장모님. 그래도 장모님인데 사이가 그냥 보내줄 수도 있지. 사이가 농사진 건데. 그 대신에 우리 물 퀴는 거 물소스 보내고 팥살 농사 짓는 거 찹쌀 죽수자 보내고 그렇게 처리해. 응?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자꾸 말하면 당신 듣기 싫잖아. 말 단소리지고 나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 되기 싫으니까. 아니 엄마가 돈 안 보낸 사람도 아니긴 한데 그냥 사이가 먼저 그냥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안 된다고야. 자꾸 또 그러냐 너 진짜로. 나는 은칙이라는 게 있었어. 은칙이라는 거 잘 알잖아. 그거 알지. 그 은칙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은칙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장모님들 내가 우리 누나들 배추 볼 때 깎으대. 아니 내가 깎아서 보내왔더냐. 아니 안 깎지. 안 깎은데. 봐봐. 장모님이랑 깎아주게 되면은 누나들도 깎아줘야 돼. 누나들도 깎아주면 장모님도 깎아줘야 돼. 그러지? 그 은칙을 난 지키고 싶어. 왜? 고객님들 똑같이 3만 원에 내가 드시면은 당신 알다시피 안 된다고 딱 잘리잖아. 알았어. 이렇게. 알았다고. 알았어. 남편의 원칙 타령이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내도 이해가 안 된다. 장모에게 배추값을 받겠다는 사위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아내가 귀농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친정엄마.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직접 농사지은 배추를 기분 좋게 선물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도 남편은 아내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아니 제가 무례한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추 좀 보내주면 어떠냐고 그거 물어본 건데 좀 그렇잖아요.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알아서 하겠죠 뭐. 배추를 사랑한다는데. 몰라요 몰라. 남편도 아내의 서운함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절임 배추를 팔기 시작할 땐 지인들에게 무턱대고 할인을 해줬고 제값을 주고 산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처갓집엔 철마다 굴이며 매생이도 보내드리는데 절임 배추 하나만은 원칙대로 해도 되지 않은가.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불러 속풀이나 해보려는데 왜 같이 안 나왔어? 싸웠다니까. 왜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우리 마누라가 장모님 배추 5박 갔는데 공짜로 주장하냐. 장모? 그래 내가 안 된다고. 주야지 그것은. 안 된다고 내가 그때.
많이 당연히 좋아하는데. 장모니까 해줄 수도 있지. 야 5박스가 얼마 든다고. 그러니까. 짠돌이냐. 50박스도 보내겠다. 돈 때문에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 표현이지. 이 새끼 웃기네. 야, 우리 형도 돈 받고 우리 누나도 돈 받고 다 돈 받는데 3만 원씩 막 장모잖아, 엄마잖아. 그건 불교라고. 나 다른 걸 대신 드리면 임마. 저런 배추는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사 먹어도 나는 그 돈을 받아야 돼. 이제 나한테 나쁜 놈은 할지 모르지만은 이라도 이해해줘야지 새끼야. 이해 못해. 오랫동안 곁에서 자신을 봐준 친구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 괜히 본전도 못 찾고 핀잔만 들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커진다. 장모님도 똑같은 어머니인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 딸이 이렇게 멀리까지 시골 내려와가지고 농사지어서 하는 건데 한 번쯤은 장모님한테 그냥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말 한번 해본 건데 그냥 그래 이번엔 보내주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안 됐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서운한 거죠 뭐.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 집에 들른 광수 씨. 엄마, 어이 추워라. 헤헤. 내가 발면을 똑같이 내려버렸어. 뭐이라? 발면을 똑같이 내려버렸어. 난 여가로서 이 여자만 되면 필요가 없지. 어머니는 그래서 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봐봐, 어머니 맨날 갖다 거짓말. 지금 몇 도예요? 세상 모두 내가 10도 이상은 내가 원래는 했지 않았어. 밖에 따오면 차가갖고 냉방인데. 며칠 전에 왔을 때도 꺼져 있던 보일러. 그때도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런 것이다. 날 합대요. 좀 하지 말라고. 기름 내줄게요. 지금 여자도 아까는 이름 내가 10번도 못 건드려. 안 춥고 내가 내 기름이니까 마음대로 떼라고. 안 춥고 내가 잘 잡게 됐지. 이러니 내가 원래 하겠어. 춤은 안 자자면 안 한 번을 갖다 그렇게 잘하면 말하면 듣지도 않고. 거기는 뜨끈뜨끈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은 속이 터진다. 100% 그런다 해도 그런 놈은 아니다. 그래야 나도 여기 한번 더 오지. 내가 왜 얘기 안 하고 엄마? 왜 지금부터 맨날 가고 얘들한테 하란자요. 엄마는 매일 이러다 보면 싸워 둘이. 어머는 싸우고 엄마 마음 상하고 나 마음 상하고. 내 아들이라. 나도 내 엄매니까 불때고 살아는 거야. 너무 엄매 같은 뭐 불때라 말아. 내가 여줄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라 그래도 덜쩍 맨그람 속만 버럭 성질을 부려놓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광수 씨. 이젠 자식들 도움받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해서 그런 것이다. 자꾸 화를 낸 것이 미안해지는 아들. 죽은 살펴주구만.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광수 씨다. 감은 껍데기째 먹어야 맛있는데. 이빨이 어떻게 못 먹고. 감이 껍데기가 이빨 없는 사람도 홍시든지. 그래도. 응? 아니 나 몰래 다 혼자서 꼼짝 지내서 귤도 많고 우리 집 귤도 없는데 어머니 집 귤도 많고. 정말 버놓고 와서 갖고 가고 버놓고 가라 했어. 그렇죠. 홍실. 이거 먹고 이제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내가 한 거 손하게 듣지 마. 어머니를 뵙고 난 후 광수 씨는 자꾸 아내의 눈치가 보인다. 서울에서 친정 근처에 살면서 유난히 장모님과 각별했던 아내. 귀농 때문에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아내의 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괜히 말이나 한번 건네보는데 나갈 때 몇 개나 했냐? 양말 좋은 거 없어? 왜? 다 떨어졌고요. 새거 없냐? 아 괜찮아 금방 마른다고. 돌 말고 빵꾸 나고 이런 거 신고 다니냐? 이런 거 신고 다니지 말래. 남편이 아내의 양말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양말의 구멍이 내 탓인 것만 같아 더 속이 상하는 광수 씨.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와서 힘들었을 아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옆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보지 못했다. 아내에겐 오늘 하루 쉬라고 하고 혼자 작업장으로 향한 광수 씨. 오늘따라 더 적막한 작업장. 광수 씨는 조용히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본다. 돌아보면 아내에게 참 못난 남편이다. 집사한테 미안해. 내가 올해는 작년 마음대로 힘들어서 올해 내가 약속도 했거든요. 형한테도 약속하고 집사한테 약속하고 내 자신한테도 약속하고 오늘 어찌됐든 내가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 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야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지. 근데 그거를 내 자신이 못 지켰어요. 자꾸 미안해요. 미안하고. 왜냐면 내일지 몰라. 독가전일지 몰라. 시승일지 몰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성격이 무슨 일에서 다 풀어야 되거든요. 성격 맞고. 그만큼만 빨리 풀어야 내가 이렇게 편해지는데 그거 못 보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제 자신이 힘들어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 농사로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살았던 4년. 하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의 원칙을 묵묵히 따라주었다.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줄 차례다. 나왔어. 이틀 안 해. 삐졌어? 아, 좀 봐봐. 왜? 가서 쉬라고. 별로 인상 안 좋은디? 뭐 안 좋아. 야, 내가 한두 번 살아보냐? 장모님도 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구만 뭐, 막 표정 보니까. 아는데 그냥 그때 좀 서운했다고. 아, 그때 내가 서운했지. 더 좋은 거 해갖고 보내줄게. 이제 굴도 보내고 이제 사람아. 매생이 나면 매생이도 보내고 그러지. 알다시피 알잖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돈 내가 3만 원 5만 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냐. 배추값 그것 때문에 그러겠냐. 또 그런 문제 생길까봐 그런 거지. 잘 할게. 잘하면 응? 알았어. 그래. 힘들고 피곤하다. 미안하다. 응? 속상해서 미안하고.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알바까봐. 내년부터 제가 꼭 장모님 공짜로 줄랍니다. 김치 담아서 보내볼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안녕하세요. 양말, 집사람 양말 좀 필요해서. 좋은 걸로 줘, 좋은 걸로. 걸로 줘야지. 일하면서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용성 있는 거 이런 걸로 줘야지. 이쁜 걸로 해서. 어머 웬일이야. 안 주면 안 돼요. 나 밖으로 와, 씻다가. 좋은 거라고. 나 소문내 안 줬으면은. 안 좋은 거 안 팔아 지역에서라고. 그래? 그럼 형도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 믿고 보내지. 얼마요? 싸게 준 거야. 얼마? 이거 삼촌이니까. 삼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싸게 받지. 나 그럼 우리 집사한테 2만 원만 하지 마. 알았어 말 알아. 나 2만 원도 있는 안 되잖아. 앉아봐. 왜 갑자기 왜 그래? 응? 갑자기 왜 그래? 앉아봐. 왔다 오늘 양말 빠고상 안 신었네. 이거 빠고 좀 넣었을게 마. 당신 발이 되려고 내가 발이 되질라고 내가 좋은 거 길성 양말로 사왔지. 이걸 이렇게 많이 샀어? 일 많이 시켜 먹으려고. 해본 소리 나이. 신경줘도 된다고. 와, 긴 양말 봐봐. 얼마나 좋냐. 그 양말 그거 몇 푼 간다고. 어? 양말 뒤꿈치 다 떨어지게 신고. 알았어. 너무 부려먹지 마. 타네. 어우, 막 돌아가. 이거 사주고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겠지? 아이. 나는 이런 거 있잖아. 자, 양말 사주고 하는 것도 되게 고마운데 이렇게 사주는 것보다는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일을 하자고. 또 그렇게 갑자기 또 급하게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또 혈압이 또 올라오면 그럴 수 있잖아. 엄매 혈압 올려. 나는 자기 쓰러지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엄매 혈압 주고 할게.
알았어, 내가 천천히 여유롭게 하자고. 차분하게 또 여유롭게 앞으로 나도 조심할게. 조심하고 잔소리 좀 줄이고 내가 그렇게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도 구멍난 양말은 신지 마. 응? 알았어, 그렇게 고마워 양말. 잘 신을게. 이쁘네. 이쁘고 따뜻하네. 고마워. 너무 많다. 나눠 주어야 될까? 그건 정말로 뭘 나눠서 해야. 이젠 여유 있게 행복을 찾아가기로 약속한 부부. 화해 기념으로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아내가 바란 건 오늘 하루 쉬는 것. 귀농하고 하루 24시간 배추밖에 몰랐던 남편. 이렇게 나와보니 더 신난다. 마누라 기분 풀어주러 와가지고요. 더가 더 좋아요. 어려하면 바람 쐬가니까 돈이 또 어려하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떠냐? 당신이 안 좋냐? 좋아. 여기 다 당신 덕분에 나까지 바람 쐬고 왔다. 이런 물은 약수지, 약수. 약이야, 약. 다 이런 물 우리가 저녁 좋아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약수로 저녁 부쳐서 드시는 거예요. 해남편까지 배추가 다 들어가네. 이제 배추에 나락해 지금부터. 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좀 빼. 알았어.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부러지듯이 좀 빼라고. 멋있다. 어우. 다리 후달려. 어머. 와. 멋진 풍경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내가 저녁 끝나고 해외여행 보신다 했냐? 했어 안 했어? 했어. 해봐. 해외여행 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무슨 해외를 가? 이거 봐. 여기서 어떻게 갈 건데? 아이고. 왜 그때는 자, 중국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 중국과 북한. 어우, 가자, 진짜. 이란. 편하다. 어떠냐? 한 번에 세계 여행 다시 그래, 그리고. 알았어. 고생했어. 자, 고생했어. 여유롭고 행복하게 남편은 이제 귀농하면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다. 나오니까 좋지? 말을 하고 하냐, 좋지? 그래서 앞으로 급하게 빨리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느긋한 시간 가지면서 여유롭게 자기 몸 생각하면서 일하자고. 알았지? 알았어. 고생했고, 다 마무리 돼간다. 고생했고, 당신 미안하고, 고맙고, 나 당신 믿 겁니다, 이제. 그래도 얘들아. 어쨌든 너무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배추가 좋으세요? 아내분이 좋으세요? 아내가 좋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는 순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두 사람.